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인했던 이란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는다면은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국의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뉴스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하나 더 파견한 건데요. 한 대를 파견하는 거는 전쟁 억지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곳에 한 대를 더 파견하는 거는 단순한 전쟁 억지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에서는 이란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항모가 한 대든 두 대든 전쟁 억지는 가능합니다. 두 대가 되면은 양동작전이 가능해요. 그럼 중동에서 양동작전이 어떤 것일까? 한 대는 이스라엘 수비를 도와주고 한 대는 공격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란에게 개입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은 시간의 문제지 지리상 피하긴 어려웠어요. 하마스는 전쟁을 촉발시킨 촉매제일 뿐인 거지 하마스가 없더라도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설명을 하려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가 약해지고 국가들이 국방비 예산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를 우선시하기 시작했죠. 세계 경제가 고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념주의에서 이제 경제가 우선이 되면서 소련의 동맹들이 자본주의로 하나씩 넘어갑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패권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게 됐죠. 그러면서 관세가 낮아지고 무역이 늘고 인건비 격차로 인해서 해외 주조 공장이 늘어나고 신흥국의 소득이 늘어나고 신흥국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선진국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돌면서 경제 성장기를 가져갑니다. 소련은 무너지고요. 푸틴이 2000년 이후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우선이 러시아 재건이었죠. 무엇으로 재건을 할 것인가. 이미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크게 벌어졌고 산업으로 뛰어든다 한들 쉽지 않았겠죠. 러시아의 경제적 기반은 1차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광물, 석유, 가스, 곡물 이것들을 수출해서 돈을 벌면은 경제 호황 때는 돈을 잘 벌고 불황 때는 어려워져요. 국가의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차 산업에 의존했던 국가들은 다 빈민국으로 전락했죠. 하지만 이게 큰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바로 돈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원 개발에 힘을 썼고요. 가스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수출하면서 돈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으로 불리는 반정부 시위로 친러 여당이랑 반러 야당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친러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부정선거가 발견됐습니다. 이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재투표를 하게 됐고 야당의 유센코가 당선되게 되죠. 그런데 2008년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경제가 나빠져요. 다시 친러 성향의 후보가 2010년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위기를 느낀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친유럽 성향을 가진 후보가 되고 러시아가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되는구나. 그때 이란 위에 있는 그루지아라던가 아제르바이잔이라던가 이런 쪽도 되게 불안해지죠. 미국이 사방에서 패를 두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도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러면 러시아 포위망을 뚫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천연가스를 통해서 포위망을 뚫는 전략을 씁니다. 독일에다가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연결해서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중동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에서도 연결해서 에너지로 주변국들을 러시아 영향권에 두겠다는 전략이죠. 실제로 유럽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푸틴은 가스관을 잠그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축을 하고 극저온 탱크를 가진 배로 옮겨야 되는 LNG보다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들어오는 PNG가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에 중독되기 시작해요. 러시아는 가스를 무기로 유럽에 영향을 끼치죠. 미국의 입김이 유럽에 잘 안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국은 셰일가스를 개발하기 시작하고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거를 계기로 셰일가스 가격을 확 낮춰버려요. 중동은 셰일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또 원유 가격을 낮추죠. 치킨 게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20달러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많이 내렸고 러시아의 힘이 쪽 빠지게 된 거죠. 미국에서 이 셰일을 통해서 원유를 시추하면요. 거기서 15% 정도의 가스도 같이 나와요. 미국에서 나오는 오일은 주로 내수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까지 수출하는 인프라가 적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수출도 금지였어서 그냥 나오면 공중에서 태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하고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시작해요. 러시아와 에너지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PNG랑 LNG의 가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경쟁 상대로 볼 수가 없었죠.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천연가스 생산은 늘어나는데 판로가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유럽이랑 아시아예요. 특히 아시아는 주로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면 미국은 이 중에서 어디를 뚫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러시아를 타겟으로 하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노드스트림이 파괴가 됩니다. 유럽에 PNG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유럽에 대한 에너지 지배력도 약해졌어요. 그 공백을
미국의 셰일가스가 유럽으로 LNG로 수출을 하면서 메우고 있는 거죠. 버핏이 최대 셰일 업체인 아나다코를 가진 옥시덴탈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LNG 수출 터미널도 인수를 했습니다. 버핏이 볼 때는 미국의 LNG가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점점 시장이 성장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말고도 천연가스 경쟁자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있는 키프로스 가스전인데요. 카타르, 이란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좀 달라요. PNG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남유럽 가스관으로 연결하면은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싸게 팔 수 있죠. 그리고 이 지대에서 천연가스 유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중해에서 발견된 키프로스 가스전은 이스라엘이 수혜를 가장 많이 보고, 터키도 이득을 보고 그리스도 이득을 보죠. 여기 이익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와 터키도 갈등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확전을 하게 되면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시리아가 있죠. 둘 다 이란의 영향을 받는 곳이에요. 시리아는 이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란의 의중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이란이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리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골란고원으로 인해서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욤키푸르 전쟁 때 이 골란고원에서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거든요. 여기를 다시 수복하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한테 패전을 합니다. 망신이죠. 그러면 심리가 여기서 제대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심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골란고원을 가지고 확전을 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 당시에 러시아는 정부군을 지원했고, 러시아도 시리아에 대한 입김이 강한 상태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2대나 놓은 거는 이란과 그 뒤에 있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봅시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는데 과하게 공격하도록 상당히 자극을 했어요. 민간인 사상자가 만약 나오게 되고, 그러면 하마스는 이거를 활용해서 반 이스라엘 연합을 묶어요. 이란의 영향권에 있는 헤즈볼라와 시리아가 바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국들이 호응을 하게 되죠. 제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참전하려고 하면은 러시아도 참전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은 참전하지 못하게 엄포를 놓겠죠. 대신에 우크라이나처럼 각자 무기를 지원해서 대리전 양상을 띄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소멸된다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가스전을 레바논이나 시리아가 가져가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방국들이 세계 주요 가스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이란, 이라크, 카타르, 여기가 세계 최대 가스전을 가지고 있는 곳들인데 반대쪽은 미국밖에 없어요. 이 전쟁을 에너지 전쟁으로 본다면은 러시아가 중동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중동까지 입김을 가지고 내려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러시아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란을 필수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미국 대통령마다 이란에 대한 정책이 서로 달라요. 이란을 확실하게 눌러놔야 된다, 힘으로. 이렇게 생각한 게 트럼프 쪽이었던 거고, 오바마나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란과 경제적으로 화해를 통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우디와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란을 확실하게 누르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란을 회유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내심 불쾌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듯이 과거 전쟁과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드론으로 인한 가성비 전쟁이 됐어요. 하마스가 날린 깡통 로켓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한 발당 5천만 원이 넘는 아이언돔으로 요격을 해야 됩니다. 가성비가 안 맞죠. 2만 달러짜리 드론 하나가 수백억짜리 탱크를 제거하니까 지금은 드론이 현대전의 주요 무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드론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1980년대부터 드론을 개발했는데요. 이란이 3개 정도의 주요 항공업체가 있어요. 여기가 다 군사 드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러시아가 전쟁을 위해서 이란한테 드론 수천 대를 공급받습니다. 러시아조차도 이란한테 드론을 공급받을 정도니까 이란의 드론이 상당히 기술이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저 드론 때문에 피해본 게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이 드론이 또 헤즈볼라랑 하마스에도 제공을 해서 이스라엘 전력을 상당히 괴롭힐 가능성이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저 회사 3군데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싶을 거예요. 이란 드론 중 일부는 단순 자포뿐만 아니라 미사일을 13발까지 탑재한 것들도 있어요. 앞으로 현대전에서 드론이 정말 중요한 전력이 될 예정인데, 이란의 드론이 러시아와 미국 반대편 국가들에게 계속 공급이 된다면은 미국도 전쟁에서 피해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드론을 제거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의 드론 기술이 미국을 많이 카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기도 해요. 의심받는 것 중에 하나는
거냐면은 이게 순수하게 이란 기술로 만든 게 맞아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누군가가 기술 제공을 해준 게 아니냐, 부품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배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종합해 보면은 미국이 항공모함 2대를 놓은 게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란이 구실을 제공하면은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금요일부터 금요일에 유가도 크게 오르고 금 가격도 크게 올랐거든요. 확전의 가능성만큼 움직였다 볼 수 있겠죠. 특히 금이 크게 오를 때는 지정학적 영향을 줄 때 많이 오릅니다. 이란까지 확전이 된다면 사우디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는 좋지 않지만 둘 다 이슬람의 큰형님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는 조건으로 증산을 하기로 했던 사우디가 협정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확전을 누가 막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받을 건지가 중요한데요. 전쟁이 길어지고 유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증시는 나쁜 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년 물가는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미 높은 금리에서 물가가 또 오르게 되면은 이제는 금리를 올리지도 못해요. 무시하고 금리를 올리면은 많은 기업, 가게, 은행까지 파산할 수가 있어요. 증시에 쏠린 눈이 이제 중동에 집중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제 앞으로의 금리, 물가, 유가가 중동의 판도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만약에 확전하지 않고 잘 마무리된다면은 안도 랠리도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FOMC가 큰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중동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거를 보고 증시를 판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